안녕하세요. 오피스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배경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뭐 배경 지식이 왜 중요한지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문서 작성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업무 지시자, 여러분들의 상사한테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못한지, 혹은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내용은 충실한지, 보고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업무 지시가 들어왔는지를 파악을 하시려면 사실은 보고서에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잘 표현을 했어요.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까입니다. 왜 까이냐? 논리적 전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까이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비주얼적인 부분은 오케이 됐지만 논리적인 흐름이나 내용상에서 부실하면 당연히 까이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논리적 흐름은 되게 좋아요. 심지어 비주얼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또 까입니다. 왜? 보고서를 처음에 지시를 받았을 때의 방향과 맞지 않게끔 다르게 방향을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니즈가 충족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보고서는 또 까입니다. 즉, 한 분야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말하고자 하는 부분의 논리적 전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표현을 가독성 있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 보고를 잘했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못 쓴다는 거는 이해를 잘못했든가,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든가, 비주얼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보고를 잘 못한다든가,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보고 영역은 작성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빼더라도 최소한 잘 이해하고 논리적 전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표현, 이 세 개가 잘 맞아야겠죠. 그러면 배경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각 영역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발휘하시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고서를 쓰는데, 문서를 작성하는데 배경 지식이 필요할까? 이런 반문 한번 해보셨나요? 대부분요, 직장 생활에서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멘토링을 생각보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 와서 실무하면 배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그런 멘토링 시스템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는요, 훨씬 더 개인적으로 바뀌어서 심지어 교육 관련된 부서에서조차도 문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의 문서 작성 실력을 올리려면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멘토링 시스템도 있었고, 멘토링을 하면서 사수와 부사수 간의 어떤 실력 차를 좁히기 위해서 사수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도 있었고요. 교육 관련돼서도 전체적인 통합교육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관련된 교육으로 많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온라인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를 회사에서 권장을 하는 거예요. 뭐 사실 회사도 편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력에 대한 제한적입니다. 뭔가 멘토링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런 교육조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너무 뜬구름 잡는 교육 커리큘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특정 교육을 받더라도 제대로 이 아웃풋을 낼 수 없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서에 좀 빗대서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보고서는요, 아는 만큼 들을 수 있고요, 아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어링이 아니고요, 리스닝을 해야 돼요. 그 문맥에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거? 보고서를 만드는, 기획서를 만드는, 제안서를 만드는 이런 문서 작성에 대한 프로세스, 개념 정리, 특징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아는 만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아는 만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제 앞으로 배울 보고서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원래 나는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명분과 당위성을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같은 강의라도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배경 지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기획, 제안,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문서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작성 주체에 따라서 공문서, 사문서로 나뉠 수도 있고요. 수신 대상에 대해서 대내문서, 대외문서,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공개문서, 일반문서, 특별문서 정말 여러 가지 가치 기준에 따라서 문서 종류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품위서, 결의서 등 목적에 따라서도 정말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련된 모든 문서를 배울 거냐? 아니고요. 이 강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기획서, 두 번째는 제안서, 세 번째는 보고서입니다. 기획서, 제안서, 보고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기획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기획서는 목적, 목표가 있고요. 목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을 설계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안서는 상호 간에 일치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 안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 조직이고요. 기획서는 내부 조직 중심으로 문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안서는 외부 사람들에게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쓰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일과 결과에 대해서 알리는 내용인데 대부분 내부 문서고 많이 쓰겠죠. 특정 분야는 기획서를 더 많이 쓰고 특정 부서는 제안을 더 많이 할 테고 특정 부서는 보고서를 더 많이 쓸 겁니다.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기획서가 될 수 있고 제안서가 될 수 있고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에 맞게끔 논리적인 연결 프로세스가 있어요. 논리를 펼치는 연결 프로세스. 그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이 세 개에 관련된 문서를 중심으로 배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배경 지식이 중요한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실무 강의는 다음 강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피스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